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본 이론 과정. 저 기본서 다 받으셨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먼저 봐요, 차례.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그죠? 예, 몇 페이지지? 앞에서 몇 장 넘기다 보면은, 앞에서 한 3장, 4장? 예, 넘기다 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계.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총칙, 물권법,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일단 총칙과 1편 총칙과 그 다음에 3편 계약법에서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자, 그리고 물권법에서 14문제, 그리고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4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자, 해서 이제 순서대로 민법 총칙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그 뒤로 와보시면 이제 민법 총칙의 세부적인 장들이 나와 있죠. 총칙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총 6장들이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은 챕터 2에 있는 법률행위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의 의사표시 이 2파트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보지 않을 거고요. 책을 바로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30페이지. 30페이지를 피세요. 자, 30페이지로 보시면 공사번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권리가 변동됐다. 자, 이거 자체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 가지고 있다. 권리죠? 권리. 자, 근데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되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취득. 권리가 발생됐다는 거죠, 취득. 자, 반면에 갑은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상실됐습니다. 그죠? 소멸했다, 상실. 자, 그리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이걸 변경됐다 그러죠. 변경됐다. 변경되었다. 이런 걸 득실 변경이라 그래요. 득실 변경 줄여서. 자, 득. 얻었다는 거죠. 득, 그죠?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자, 이런 걸 득실 변경이라고 하고, 혹은 발생 변경 소멸됐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리가 변동됐다는 건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하고, 이걸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입문 과정에서요. 자, 그래서 그 권리 변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27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 안에는 뭐 원시 취득도 있고 승계 취득도 있고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다시 30페이지. 자, 그러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는 건데, 누군가에게 있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려면, 즉 권리가 변동되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권리 변동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변동의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바로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변동의 원인이 크게 몇 가지 갈래가 있었죠.
네 가지 갈래. 두 개인데요. 왜 네 개죠? 두 개잖아, 두 개. 어디서 네 개라 들었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변동의 원인. 자, 일단 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그 원인으로서 첫 번째 갈래는 당사자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들어간 행위고, 자, 법률 행위 아닌 것들도 있었어요. 법률 규정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두 가지 갈래. 자, 이걸 우리가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다뤘었냐면은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다. 자, 청약 승낙이 합치가 되면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죠? 뭐가 성립하게 돼요?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계약이 만들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매매를 생각해 보세요. 매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라고 하는 합의를 했다. 물건을 팔기로 했다. 자, 갑은 매도인으로서 물건을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을은 이 물건에 대해서 3억 5천에 이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3억 5천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을한테 소유권 이전시켜 줘야 되겠죠. 그게 갑의 뭐예요? 갑의 의무예요. 그게 채무입니다. 채무. 물건을 넘길 채무를 지게 되죠. 그럼 갑만 채무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을도 뭐가 있어요? 대금 지급 채무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을이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것은 갑은 그 대금 받을 뭐가 있다는 뜻? 권리가 있다는 뜻. 자, 반면에 갑이 소유권 이전시킬 채무가 있다는 것은 을은 그거 받을 수 있는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채권 채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냐? 왜 생겼죠? 채권 채무가?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로서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도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총칙에서 큰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이 법률적 사실들이 모인다. 의사표시가 모인다. 자, 그로 인해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된다. 법률 요건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가 생긴다?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3단계였죠. 사실, 요건, 효과. 근데 그 법률 요건 속에 효과를 일으키는 그 원인 속에 갈래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왼쪽에 쓴 거예요. 첫 번째 갈래는 법률 행위. 두 번째 갈래는 법률 규정이라는 것이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던 건 당사자가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한 겁니까? 행위를 한 겁니까? 이거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 그러니까 요 위에 하얀 색깔로 쓴 거는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행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돼 버리는 거죠. 그것도 권리 변동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어떤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사망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상속이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도 권리가 변동돼요. 채권이 생기고 채무가 생기는 거죠. 자, 요 밑에 쓴 것들은 이제 상속이라는 원인.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된 거죠. 이런 게 법률 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 행위는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의사 표시가 필수 요소입니다. 의사 표시가 들어가, 의사 표시가 안 들어가. 들어가. 법률 행위에는. 들어가, 의사 표시가. 근데 규정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거죠, 법대로. 책 보세요. 자, 일단 표를 보시면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둘째 칸에 나오는 건 집을 판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라는 표현을 봐서는 매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그로 인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근데 밑에 쪽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속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죠. 해서 재산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효과로서. 자, 내려가죠. 그 밑에 단락에서요. 셋째 줄에 어떤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즉 요건을 갖췄을 때 그로 인한 뭐가 생긴다?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이 법률 효과하고 같은 말이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법률 효과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예,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세 가지였죠. 발생, 변경, 소멸. 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법률 요건 부분. 자, 법률 요건에서 파란 색깔 2번을 확인하시면 돼요. 요건의 분류를 보시면은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건 동그라미 2번이에요.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행위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규정되는 거예요, 규정. 양보하러 2번. 법률 규정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넘기세요. 본격적으로 35페이지 법률 행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법률 행위로 가요. 법률 행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예요. 본격적인 시험 범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에 뭐 법률 사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32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이세요? 법률 사실의 분류 이런 것들.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10년에 한 문제 나와요. 10년에.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죠? 찍어야 돼요. 자, 만약에 나온다면 그 나올 부분들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거기만 다룰 거예요. 거기만.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32페이지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준법률행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최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최고. 걔는 조금 볼 가치가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도무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짚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자, 법령부터 바로 봅니다. 첫 번째.
법률행위 의. 두 번째. 법률행위의, 자, 책 순서대로 할게요. 자, 법률행위의 요건. 세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 네 번째, 법률행위 목적.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이렇게 5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5파트로. 자, 여기서 시험에서 일단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목적 파트입니다. 여기가 중요하다. 일단 여기가 별 2개 하겠습니다. 별 2개. 자, 이 목적 부분에서는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3가지가 나와요. 논점 3가지가. 35페이지 밑에 쪽에 일단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법률행위 목적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103조, 제104조 이중매매라고 돼 있죠? 이 3가지가 출제 논점이에요. 103조는 그 유명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중매매의 법리가 또 있어요.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이중매매하고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률행위 개념부터 확인을 하죠. 37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게 의의예요. 그래서 지금 양괄호 1번에 보시면은 법률 행위란 이라고 되어 있고 끄트머리 가보시면은 법률 요건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가 들어간? 의사표시가 들어간.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바로 법률행위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밑에 2번에서 특징해 보시면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그 의사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에는 2가지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법률행위 요건 보시면 표가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성립 요건 그리고 일반적인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당사자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에 해당되는 목적. 세 번째로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3가지를 갖추게 되면 요 3가지를 탁 갖추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요.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성립한다고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법률행위가 탄생해요. 탄생.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탄생했다는 건 법률행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존재.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기 전에는 법률행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존재해? 존재 안 해? 존재 안 해. 그런 걸 불성립이라 그래요. 불성립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존재하려면 이 3가지 필요해요. 그래야 법률행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요건이라 그런다? 성립 요건이라 그런다. 성립 요건. 그래서 성립 요건 3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그럼 이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다, 무효다? 판단 불가. 자, 한 번 더 판단이 불가하다고. 유효, 무효 판단하는 건
오른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성립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성립이 전제로 깔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판서 멋있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왜?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자, 성립하고 나서 이게 유효가 되려면은 일단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돼요. 타당을 빨간색으로 쓰네요. 이유가 있어요. 타당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목적은 확, 가, 적, 타 네 가지 갖춰야 하고 그리고 의사 표시는 합성어죠.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가 돼야 되고 의사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해당이 되는 하자는 없어야 한다.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갖췄을 때 비로소 그 법률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자, 성립은 했는데 이 위에 있는 능력 있어야 되고 확가적타 일치하자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문제 생기면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입문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는 건 일단 뭐는 전제로 하고 있다? 성립은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죠. 일단 태어나야 걔가 효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사자에서 능력 확인하시고요. 목적에서 확가적타 의사표시 일치하자 없을 것. 이게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해요. 가bab을 하고 매매를. 근데 뭐 인신매매를 해. 인신매매를 한다. 그럼 이거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이거. 인신매매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죠, 그죠? 그럼 이거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성립한 거? 안 한 거? 성립한 거예요. 성립한 겁니다. 자,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거. 지금 당사자 있습니까? 당사자 있어요. 갑을. 그죠? 내용이 있습니까? 목적. 이게 매매하겠다고, 이거를. 의사표시 했겠죠? 뭐 이렇게 청약 승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립은 했다, 성립 안 했다? 성립했습니다. 근데 타당하지 않잖아. 타당하지 않잖아, 이거는. 이런 걸 반사회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성립은 했지만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옛날 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오빠, 저기 뭐 별을 따주라. 별 따줘, 하늘의 별을. 별을 따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주겠다고 했어요. 유치해. 따준대요, 따줄게. 이러면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계약 성립된 거예요. 어때요? 성립했어요. 당사자랑 내용과 청약 승낙이 있으니까. 성립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어떻게 별을 따겠니? 그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된다고? 무효된다는 거죠. 그죠? 참 80년대 감성이네요. 그죠? 아무튼. 무효라는 거. 자, 그럼 좀 내려와 보세요. 밑에 표를 보시면
특별한 성립 요건, 특별한 효력 발생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들을 좀 보면 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이 대리 행위를 하면 그런 걸 뭐라 그랬죠? 예, 무권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무권대리 유효다, 무효다? 무권대리 무효죠? 예, 그러니까 무효가 안 되려면, 효력이 발생되고 유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유권대리라 그러잖아요. 유권대리라고 하죠, 이런 거요. 자, 그리고 나중에 할 거지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다. 허가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허가를 요하는 구역이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매매했을 때 효력 발생되려면은 허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라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생기고, 기한부 법률행위라면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것들이라는 거죠. 확인하세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 대리권 존재, 허가. 여기에 우리 이 민법 총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립을 보고 나서 종류에 이어서 법률행위 목적을 볼 거잖아요. 목적. 그죠? 법률행위 목적. 목적 파트 들어가면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법률행위를 지나면 이제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에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다루게 되죠. 의사표시 파트.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바로 대리죠. 법률행위의 대리. 그리고 네 번째가 무효와 취소. 네? 무효와 취소. 그리고 마지막 장이 바로 이 조건과 기한이죠. 여기 총칙 다 들어가 있어요. 잘 보면. 그죠? 보이세요? 다 들어가 있는 거? 신기하잖아요. 내려가요. 3번. 밑에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22회, 24회 기출이죠. 자, 농취증 같은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이거 자체로서 효력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투기 방지. 농지를 갖다가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이거 서류 가지고 오라는 거죠. 농취증 갖고 와라.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해당 토지가 있는 그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꼭 투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글로. 그죠? 그 위장전입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위장전입 됩니다. 근데 이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첫째 줄 오른쪽.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다. 밑에 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자, 요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서 법률행위 종류를 보죠. 자, 법률행위들의 종류를 살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분류의 기준은 의사표시 숫자를 가지고 분류하게 됩니다.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되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를 구별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한 개면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런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거 단독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두 개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의사표시가 그러면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이야, 의사표시가. 이런 걸 합동행위라 그래요. 합동행위. 자, 이 세 가지 법률행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합동행위는 안 중요합니다. 안 봐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합동행위.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는 3편에서 볼 거예요. 3편. 민법 3편으로 가면은 계약법이 나오죠. 거기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히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 속에 들어왔을 때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다. 여기서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좀 외우시라 그랬죠. 몇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소유권 포기. 3가지. 이 3가지는 상대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독행위 부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서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나오고 있죠? 유언 추가하세요. 유언. 추가하세요. 유언. 자,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여러 가지가 많죠. 취소. 기역의 취소. 니은의 채무 면제. 디귿의 해제. 리을의 해지. 미음의 추임. 비읍의 동의. 시읒의 철회.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넘기세요. 자, 이제 40페이지로 와보시면 불요식도 있고 요식도 있습니다. 불요식이라는 거는 방식 제한 없다는 뜻. 근데 요식이라고 하는 건 일정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유언에서 공정증서를 통해서 하시든지 녹음을 하시든지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출연행위도 있고 비출연행위도 있죠. 여기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이 줄어드는 대신 상대방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걸 출연이라 그래요. 단어는 겁나 어렵죠. 아니,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증여를 했다, 증여. 그럼 갑의 재산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갑의 재산이 줄어들죠. 증여했으니까. 그죠? 그럼 을의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늘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출연. 이런 걸 출연이라 그런다고. 출연.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 그럼 반대로 비출연이라는 건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유권을 포기했다. 내가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물건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물건을 버린다는 거죠. 그죠? 물건을 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 물건들을 정리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소유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그럼 나의 재산이 어떻게 돼? 나의 재산이 줄죠. 나의 재산이 줄죠. 근데 상대방 재산이 늡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건 비출연이라는 거예요. 비출연. 네. 그 집에 있잖아. 그
어머니가 이렇게 살림을 하면은 물건을 이렇게 못 버려요. 그 물건 못 버리는 병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물건 절대 안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모르세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서랍장 같은 데 열면은 항상 뭐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제가 막 몰래 막 갖다 버렸어요. 예? 몰래 반찬통 있잖아요, 반찬통 이런 거 막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엄청 옛날 거, 냄새 나고 못 쓰겠는 거, 몰래 갖다 버렸거든요. 어제 걸렸어요. 어제 버리다 걸렸어요. 겁나 뭐라 하더라고요. 왜 괜히 와가지고 버리냐고.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비출현이라는 거는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줄어드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유상, 무상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여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째 시간에서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뤄볼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의 공통점이 뭐죠? 이 둘의 공통점. 법률행위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유상행위하고 무상행위의 공통점이 뭐죠? 법률행위다. 네? 자, 출현행위하고 비출현행위의 공통점이 뭐죠? 법률행위다. 분료식, 요식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 다 무슨 행위다? 다 법률행위다. 다 법률행위. 근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단독행위나 계약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분류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법률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나눠보면은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합의를 했어요. 매매합시다. 갑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을은 이 아파트를 3억 5천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건 매도인 갑이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겁니까? 아파트를 넘겼다는 겁니까? 넘기기로 약속까지만 일단 한 거지. 그죠? 약속까지만 한 거잖아요. 아직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아직 안 넘겼어요. 그럼 을은 3억 5천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지급을 했다? 약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파트를 넘길 채무를 진다는 거고, 그러면 을은 아파트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고, 채권. 그죠? 자, 그리고 을이 3억 5천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는 것은 갑은 3억 5천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양 당사자한테 채권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양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킨다. 의무 부담행위입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를 했다는 것, 의무 부담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행을 한 거다, 약속을 한 거다?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정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약속을 하는 단계라는 거지. 아직 이행 안 했어요. 아직 이행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직까지 약속만 했기 때문에 어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건 나중에 시간 흘러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두 번째, 의무 부담행위. 이 채권행위 같은 경우는 약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할 권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분 권한 필요 없어. 이게 채권행위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갑이 을한테 물건을 결국 넘기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겠죠. 이렇게 이전 등기해 줄 거예요. 을은 여기에 대응해서 3억 5천이라는 대금을 갑한테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전되고 그로써 채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이 아예 변동돼 버리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했다는 건, 물권행위를 했다는 건 약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뭐를 했다? 이행을 했다는 거. 이행을 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크게 두 부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부분. 약속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뭐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이행한 단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한 거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했으니까. 그리고 처분행위는요. 처분행위는 마땅히 그자가 처분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처분 권한을 요한다. 자, 책 보죠. 자, 일단 1번에서요. 채권 행위하고 의무 부담 행위는 같은 말로써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다. 약정한다라는 맥락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도해를 보시면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에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죠. 이거는 약속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 채권 행위라고 한다고. 채권이 생기니까. 의무도 생기죠. 채무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하고. 자, 밑에 2번입니다. 6월 1일자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다. 이러면 아예 물권이 변동돼 버린다. 이거는 채권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이거는? 물권 행위다. 처분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행을 하셨다는 거죠. 내려갑니다. 표를 보세요. 자, 채권 행위하고 의무 부담 행위하고 같은 말인데요. 자, 개념 같은 경우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장래 이행해 줄 의무 부담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자, 특징 내려갑니다. 기읍. 채권 행위는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니까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밑에 칸 처분 행위입니다. 개념 보시면 직접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행 의무는 남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밑에 쪽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없으면 처분 행위가 효력이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자, 그리고 위쪽에 동그라미 3번의 종류 부분 보세요. 처분 행위는요, 물권 행위도 있고 그 안에는 준물권 행위도 있어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채권 행위하고 의무 부담 행위 있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채권 행위나 의무 부담 행위나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인데 물권 행위하고 처분 행위는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같은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처분 행위라는 거 안에 종국적으로 권리를 이전시킵니다 라는 거 안에 물권을 처분하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준 물권행위라 그래요. 준. 물권행위라는 건 물권 처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물권을 양도한다. 물권을 포기한다. 이런 게 물권행위인 겁니다. 물권을 양도하면은 권리가 종국적으로 넘어가죠. 물권을 포기하게 되면 권리가 종국적으로 없어져 버리거든요. 처분입니다. 근데 물권을 처분했어요? 물권 말고 다른 거 처분했어요? 물권을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아니 그러면 준물권행위라는 건 잘 보셔야 돼요. 물권행위라는 거, 물권행위 아니라는 거. 물권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에? 물권행위 준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권행위라면 얘가 물권행위라면 따로 떼지 말고 어디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따로 떨어져 나왔죠? 물권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은 처분이지. 야, 처분은 처분인데 물권을 이런 식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물권 말고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 이러면 이건 준물권행위라는 거예요. 물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포기하면 이거 준물권행위예요. 그리고 채권 포기하고 같은 말은 채무를 면제시켜준다는 거죠. 채무 면제. 네. 제 아는 친구가 형이 있어요. 친형이 있어요. 형이. 근데 이 양반이 사업을 잘 못하는데 계속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못하니까 사업이 망하겠죠. 그죠?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줄게.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계속. 그래서 오늘 저 만나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때까지 빌려준 돈만 지금 거의 한 8천이다 8천.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저 얘기했죠. 받아야지. 어떻게 받냐? 집행해야지. 집행해야지. 그렇게 하면 못 받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족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냥 포기하려고 포기. 을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건 형이 지고 있던 채무가 뭐가 된다는 뜻? 네, 면제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는 결국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권행위라고 준물권행위라고? 준물권행위라고. 자, 그래서 준물권행위를 보시면은 괄호 속에 뜻이 나옵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다. 역시 이 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고요. 채권을 양도했다, 채무를 면제시켰다, 특허권을 양도했다.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준물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류였습니다. 자, 다음 D페이지에 42페이지서부터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십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